알면 다 보여요. 알면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고. 산에 이렇게, 약초산에 이렇게 가면 앞에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열심히. 참 욕심이 많은 분들이 제일 빨리 앞에 달려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뒤로 빠져요. 특히 이제 고사리 거꾸로 가면, 지금 저 밑에서 고사리 나기 시작을 하는데, 고사리 꺾게 되면,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꺾어요. 그죠? 그 옆에 밟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오히려 차분히 뒤에서 가면 더 많이 보여요. 앞에서 가는 것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다녀요. 막. 네,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천천히 보게 되면 얼마 안 가도 그 자리에서 엄청 꺾어요. 근데 욕심 많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적어. 열심히 다니는 표시는 하는데 결국은 가져온 거 보면 요것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이거든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죠? 욕심을 낼 만큼 안 보여요. 안 드러나죠. 그래서 산야초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풀거통 이런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사진을 찍고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름은 모르더라도 찍어놓고 그걸 갖다 책을 들여다보거나 두드리면 다 나와요. 지금은.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무조건 보이는 것은 다 찍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간다면 음지에 있는 거냐 양지에 있는 거냐, 그리고 이제 또 고지가 뭐 200고지, 300고지, 400고지, 500고지 여기에 따라서 자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 신만이들은 결국은 몇 고지에 뭐뭐뭐뭐 있는 건지 지도처럼 알아요. 이게 헤매지를 안 해. 헤매지를 안 해. 근데 모르는 사람은 헤매죠. 이산저산 다 헤매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300고지에 뭐뭐뭐, 600고지에 7분음성에 뭐뭐뭐, 그것도 동쪽으로 아니면 서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런 것들이 뭐뭐 있는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딱 보면 없으면 내려와요. 그리고 다른 산으로 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일반인들은 하루 종일 헤매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도 없어 못 찾아. 산삼을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고, 버섯을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시간 낭비를 안 하고 힘들지 않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야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유행이 되는 필요로 하는 산야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에 가장,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에 조금 그 카트라인 안으로 안 들어가 있는 기관지에만 좋고 천식에만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간대요. 특히 도라지 다려놓은 거 이게 엄청 잘 나간대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산야초로 본다고 하게 되면 곰보배추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인기가, 미세먼지, 폐, 신장 방광, 폐암, 감기, 피부는 어디에서 오냐 하게 되면 폐에서 와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폐가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게 돼 있고, 그러면 감기가 잘 걸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토피, 이런 기관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제 피부 쪽은 또 음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선천적인 부분에서 폐가 안 좋아서 오는 경우, 후천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장이 안 좋아서 일어나요. 그럼 그거는 먹거리를 좀 중요시 여기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는데 장애염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계속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신맛에 해당되는 거, 뭐, 그러면 뭐, 왜 안 좋은 거, 이렇게 장에, 5장에 쭉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두리뭉실. 예. 너무 빨리 가면, 먹고서 빨리 낫게. 예. 그게 욕심으로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배추가 조그만하다가 좀 나쁘니까 옆으로 막 이렇게 막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대가 이제 올라오면 몰라.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말았지, 조금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커져 있어.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커 있어. 이제 정치해가지고 담아야 그거는 사시사철대. 그런데 이제 쓰는 부위가 지금은 전초를 쓰는 거예요. 뿌리하고 잎줄기하고. 우리도 캐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여름 되게 되면 윗부분만. 그 다음에 여름에서 장마가 시작되면 꽃이 다 폈다가 씨가 장마 때 떨어져. 그리고 한 달 정도 없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봄처럼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또 있어. 겨울 내내 이렇게 와. 이게 1년에 그래서 겨울 곰보배추를 설견초라고 해요. 설견초. 도배추가 그늘 좋아하는 거야? 햇빛 좋아하지? 음지에도 있어요. 그러면 도배추를 음지로 갖다 심어놓을 거야 넓은데 물기가 좀 있는 게 좋아요. 땅에. 수분이 어느 정도 심어놓으면 번지네. 잘 번져요. 예. 그래서 장마 때 씨가 다 떨어져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살아있고 눈 맞은 데에서도 견뎌낸다고 해가지고 설견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역에 있는 걸 뒤로 해가지고 예. 옮겨 심어놓을 거야. 예. 지금 빨리 옮겨 심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연에서 참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한 달 빼놓고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기 치유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작업에서 자연은 만들어져 있어요. 장마 때만 없고, 참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말려가지고 갈아서 차거든요. 그렇게 해 먹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뒤에 다 설명이 들어갈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에 가장 많이 해놓고, 준비해놓고 해야 할 일, 미세먼지나 이런 거, 감기, 이런 거, 해, 기관지, 천시, 이런 부분에서 또 항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 재료가. 이게 이제 소도 안 먹었던 거예요, 그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래가 있어요, 이야기가. 세상에 곰보배추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예천인가 문경 쪽에서 아주 감기 치료에 대가가 있었어요. 감기 치료에. 그래서 전국에서 그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기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농한 사람. 겨울에도 눈이 왔는데도 밭에 나가가지고, 덜에 나가가지고, 캐가지고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펴봤을 때, 기농한 사람이 살펴봤을 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폐를 고치고, 감기를 치유하고, 기관지, 천시 이것을 해결하는 거에서 1인자 역할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인자가 됐어요. 왜? 그걸 지켜보면서 정보를 다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행분에는 이게 무슨 약초인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후임이 이 사람이 곰보배추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곰보배추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8, 9년 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세상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때의 곰보배추가 생으로 캔 것이 있잖아요. 1kg에 3만원까지 갔어요.
감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감자 한 박스 해봐야 뭐 얼마예요? 10,000원, 15,000원? 근데 곰보배추 이게 1kg 조금 이렇게 했는데 30,000원. 왜? 그만큼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발견이 시작된 거예요. 산화초, 풀, 잡초들이. 민들레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양구 쪽에서 농촌에 도시에 사는 분이 갑자기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500평에 있는 밭 좋은 자리에다가 민들레를 심었어. 시골 사람들이 저 널려있는 민들레 풀을 갖다가 왜 좋은 밭에다가 심느냐고 욕을 하고 막 됐어요. 근데 그걸 견뎌냈어. 이분은 견뎌내고 그러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장아찌도 만들고 발효도 하고 차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천대를 받던 것들이 지금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네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농업법인이죠. 만들어 가지고 체험학습으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을 못 쓰던 풀 이런 식으로 이제 탄생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산야초가 굉장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하면 어느 시점에 되게 되면 천대받던 것들이 다시 그 원을 풀게 되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 문화로 새롭게 탄생이 된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했지만은 그죠? 용기 바닥에 설탕을 1cm 정도 깔고 재료를 용기 안에다가 70%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재료 위에다가 설탕을 1cm 정도 덮어주고 여기 오늘 발효를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설탕은 처음에 50%짜리가 있는가 하면 60%짜리가 있다. 50%짜리는 과일이라든가 꽃 종류, 그죠? 열매 종류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60%는 잎줄기 종류, 뿌리 종류 이런 종류들. 한약재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유리 항아리로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잘 들여다 보이니까 발효가 진행되는 것을 일지를 쏘고 관찰을 해서 기술 습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를 담는데 용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요. 그죠? 유리 항아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옹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항아리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유리 항아리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은 얇고 반짝반짝 그러니까 투명한 얇고 투명한 것은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색깔 들어있고 이런 것은 쓰면 안 돼. 딱딱하고 색깔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바로 나와요. 발효가 되면. 그리고 인이 다 배해요. 냄새가 다 배. 네. 그래서 플라스틱은 깨지지 않고 가볍고 좋은데 그것이 독이 된다 오히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너무나 편하려고 하죠. 또 편한 만큼 건강에도 안 좋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유리 항아리 같은 경우에도 좀 질이 좋은 걸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연습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항아리를 사용하는데 항아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기술이 습득했을 때에 내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이상적인 크기는 서말 정도, 서말에서 너말 정도 항아리가 가장 좋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72kg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되면 그게 운전거리기가 그나마 쉬워요.
이렇게 불리고 운적거리기가. 그것보다 더 큰 5말짜리는 힘들고 6말짜리는 더 힘들고. 그리고 그 서말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게 되면 찍어서 나오게 돼요. 기계로. 그래서 그 항아리를 만드는 데에서 서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털에다가 찍어서 만드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서말 이상, 너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찍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작업으로 하는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발효하는 데 있어서 지역마다 항아리들이 이제 달라요. 크게 이제 된장 항아리를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항아리 모양의 환경이 굉장히 미쳐요. 왜?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된장 항아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항아리가 굉장히 둥글해지고 경기도 항아리가 조금 길쭉하고 경상도 항아리가 조금 위에 볼록하고 커지고 밑으로 절쭉하고 하는 이유가 환경에 의해서 모양도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식초 항아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항아리. 깨쭉하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기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쓰임새가 모양에 따라서 쓰임새도 따로따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항아리 동그란 항아리인데 경상도에 쓰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습기 조절을 하는 걸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습도.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항아리들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습기가 많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다면 곰팡이가 잘 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항아리, 전라도 항아리, 경상도 항아리, 경기도 항아리 이렇게 8도 항아리가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항아리를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치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산야초 효소 이제 만들기를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실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산야초를 담는 데 있어서 신맛을 나는 과일, 열매를 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구하기 쉬운 걸 하려고 그러게 되면 지금 아주까지 사과가 있죠, 그죠? 사과로 해가지고 효소로 담는 걸로 실습을 하는 것이. 사 먹어야지 어디 만들어. 그건 비싸게 사면 드시고. 만들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리터 용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으로 하는 수업은 8리터짜리예요. 기준이. 8리터로 하게 되면 재료가 2kg 들어가요. 그러면 사과 2kg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리터 정도로 하게 되면 1kg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액이 나오는 것이 1kg는 요거밖에 안 되고 2kg는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근데 사과는 3kg까지 가능해요. 8리터요. 예. 근데 이제 기본으로 2kg 하는데 그것은 이제 썰어서 담기 때문에 3kg까지 가능하다. 이게 2kg를 가져오셔도 되고 3kg를 가져오셔도 돼요. 그럼 3kg를 가져오게 되면 설탕은 3kg를 가져오셔야 되고, 2kg를 가져오게 되면 2kg를 가져오셔야 되고, 1kg를 가져오면 1kg를 가져오셔야 돼. 설탕이. 근데 설탕이 흰설탕이에요. 네. 흰설탕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홍복에
효수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아니면 사과 하나를 갖다가 공복에 드시게 되면 금사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과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를 많이 드시고 해야지만 사과를 많이 해요, 그죠? 사과. 그래야지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5리터 정도를 가져온 다음에 1kg를 가져오셔야 되고 8리터를 유리항아리를 가져오신다면 2kg도 되고 3kg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고 설탕은 흰설탕이고 그죠? 그러면 1kg 가져오게 재료에 맞는 거예요. 재료에 1kg 가져오면 백설탕 1kg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2kg 가게 되면 백설탕 2kg를 가져오는 것이고 3kg 가져오면 백설탕 3kg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 좋게끔 본인 쓰기 쉽게끔 하려고 그러게 되면 1kg짜리를 갖다가 3kg만 3개 가져오는 게 좋고 2개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의 양을 눈대중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무리는 거 있으세요? 버무리는 칼. 네, 칼하고 몇 개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씩. 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가져오도 되고요. 가져오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 자기가 가져오도 돼요. 상관없어요. 본인이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 다음번에 가져올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시죠. 네, 손 들어보세요. 가져올 분. 그리고 차 가져오잖아요.